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죽음에 그렇게 크게 감정이 동요되질 않았었는데,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번에 박지선 씨의 죽음이 되게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.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평소에 박지선 씨는 행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, 주변의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의욕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게 참... 일단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 죽음이 되게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그 세상을 등졌다는 게 참 아쉽고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쪽도 레크레이션 강사, MC 분들 같은 경우도 대중 앞에 섰다가 그 뒤에는 되게 이제 깜깜한 무대에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. 그럴 때 좀 우울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죠. 저 또한 한두 차례 크고 작게 그런 걸 겪었었고요. 저희 쪽에서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그런 통과 의례 같은 느낌인데, 슬럼프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곤 하죠.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다가 그 뒷면, 이면으로 가게 되면 되게 외롭고 쓸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연예인이 아니지만.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몇십 명, 몇백 명, 몇천 명 앞에서 행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봐주고 있다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어두운 밤길을 차로 운전하고 올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즐거웠는데 일을 점점 하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피로도 되게 쌓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할까, 그런 생각이 들죠. 근데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살아서 뭐 할까,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. 저는 내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딱 하자마자 엄청 섬뜩한 감정을 느껴서 거기에서 이제 헤쳐나오려고 이제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, 인간관계에서 부재를 좀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었어요. 그리고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어차피 내가 잘 나가니까, 내가 최고니까 그 사람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죠.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혼자 남게 되고 일만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이 되게 불분명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우울하게 되면서부터 그 공허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차도 바꾸게 되고, 사지도 않던 명품을 하나씩 사게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시계를 좀 내가 많이 샀거든요.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. 이제 공허한 걸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했었구나. 근데 다 그게 헛된 거구나. 그래서 지금은 이 25만 된 뉴카렌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았던 게 뭐냐면, 일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되게 우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일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우울한 감정을. 근데 이제 그게 잘 해결이 안 됐었죠.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. 만약에 내가 그렇게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일도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? 완전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이 왜 오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.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, 직업을 잃고, 연인과 헤어지고, 친구와 싸우고.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모든 게 싫어지고 나를 낮게 생각을 하고,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, 어두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드는 게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거를, 우울증 같은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아,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고, 자칫 잘못하면 되게 위험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, 그게 나도 모르게 점점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.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하루가 가네. 문 닫았잖아. 아, 코로나 때문인가? 그렇게 저는 좀 빠르게 병원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는데, 초기에 우울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. 밖으로 일단 나갔죠.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좀 받으면서 좀 돌아다녔어요. 그게 일로 돌아다니는 것과 제가 이제 그냥 사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.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돌아다니고 쉴 때는 집에만 딱 처박혀 있었는데, 그게 느낌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조금 산책도 하고 여가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주로 그래도 카페를 갔던 것 같아요. 걸어서 카페를 가고, 자전거 타고 카페를 가고,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좀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일이 아닌, 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, 그래서 뭘 찾아보다가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. 그 소모임 어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. 처음에는 뭐 여행 소모임, 그다음에 무슨 뭐 사진 소모임, 뭐 독서 소모임, 그다음에 그냥 네트워크 소모임, 이런 거 다 다녀봤는데, 결국 저한테 맞는 거는 독서 클럽 소모임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. 그렇게 소모임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, 일정의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조금 이제 우울했던 감정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제 와이프도 책 읽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. 근데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, 책을 읽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, 거기에 있는 작은 이벤트 같은 게, 뭐 식사 모임이나 이런 번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좀 지내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 건데,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은데, 또 반대로 또 이게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해야 될 일이, 목적과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날아가는 순간 공허해지는데,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면서도, 일을 되게 잘 되고 있으면서도 결국 제가 겪은 우울증은 사람으로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현재 와이프를 만나고 함께 어울렸던 독서 모임이 제일 제가 이제 우울했던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치료제 역할을 했었죠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코로나인 지금이 더 힘들긴 한데, 그때는 감정적으로 멘탈이 너무 막 들쭉날쭉 막 그랬어요. 그때 되게 안 좋았죠.
내가 우울증인가? 라고 느끼는 순간 우울증이 아니라고. 우울증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뭐 얘기를 하면서 평소보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 되게 우울한, 멘탈이 나가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초기에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나의 우울한 감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좀 힘든 시기가 많으니까요. 서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변에 봤을 때 되게 이제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적이고 사람이 좀 다운돼 있고 좀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시고 함께 좀 어우러 가면서 서로 감싸 안고 가는 게 지금 시대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족이건 뭐 친구건 뭐 직장 동료건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요. 정신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요즘 시대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